김종석 의원입니다. 국무조정실장님에게 규제개혁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. 현 정부의 그 샌드박스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, 저는 사실 이 규제 샌드박스 5법 연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 제도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제도가요, 규제를 하는 사람한테 규제를 풀어달라고 다시 재요청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. 그리고 딱 4개의 부처의 소관 업무로 한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. 향후에 이 샌드박스 또 규제 혁신에 대한 수요가 4부처의 관할이 아닌 데서 나오면 이거는 규제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신산업 규제 혁신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서 국무총리실이 규제 샌드박스를 주도해야 된다고 했는데, 특히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출범을 굉장히 서두르면서 상당히 그 진정성 있게 규제 개혁의 의지를 표명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포기하고 이제 여야간 합의로 통과시켰는데, 지금 한 1년이 돼가는 그 시행 과정을 보니까 제가 당초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무조정실장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버려지는 치아를 활용해서 이 치조 골 이식에 사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는데, 우리나라의 현재 법에 의하면은 의료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주무부처가 식약처예요. 식약처에 이거를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현행법상 안 된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분이 3년 뒤에 산업부에다가 임시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거는 식약처 소관이다,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서 거절했어요. 그랬더니 그 몇 달 뒤에 이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들고 갔어요. 그래서 수출용 의료 허가로 받아냈습니다. 규제개혁위원회. 그러니까 애당초 되는 일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안 된 거는, 식약처는 샌드박스 제도에 해당이 없는 부처고 산업부는 샌드박스 제도는 있지만 이건 식약처 소관이라고 해서 핑퐁을 친 거죠. 결국 총리실에서 해줬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, 이게 4개 부처로 한정하다 보니까 또 평적관계에 산업부가 식약처에다가 규제개혁을 요구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때문에 이러한 루프홀이 생겼다, 구멍이 생겼다,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사각지대가 또 하나 생겼는데, 이번에 건설업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는 샌드박스 규정이 없어요. 이게 4개 부처로만 돼 있거든요. 과기부, 산업부, 중기부, 금융위원회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또 건설업에 대한 추가 입법을 통해서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, 지난번에 이 샌드박스법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제안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샌드박스나 혁신적인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해당 위원회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행정규제기본법 24조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. 지금 법입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실적을 보니까 그런 법적 근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부처의 샌드박스 심사에 권고를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.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수십 개, 수백 개의 규제개혁 제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을 좀 적극 활용해서 샌드박스 제도가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, 그동안 전혀, 지금 이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을 받는 금융이나 산업부의 업계 인사들을 만나면 상당히 분위기가 좀 냉소적입니다.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우선 지난번에 규제 샌드박스법 통과시켜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. 4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교계위에서 좀 인풋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. 이 제도가 제대로 원래의 취지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